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월렉, 박우철 번역. 죽은 의사는 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부록도 있습니다. 부록이 내용이 조금 많은데 부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월렉의 부록, 노벨상 후보였던 월렉 박사의 미네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 방식이 전통의학과 매우 대립하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그 조지 월렉이 제 연구는 25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여러 번 의학 저널에 기사를 썼다. 그리고 2000여 건의 신뢰를 들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교과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수명은 세계 상위 17위에 랭크되어 있고 건강면에서는 19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최첨단 미국이 건강 수명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질병센터와 소비자 대변인 랠프 레이더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실제로 미국의 병원에서 의사들의 의료 태만 행위로 인해 연간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는다. 그들은 매년 병원에서 130만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200만 명에게 병을 전염시킨다. USA 투데이 신문의 아침 뉴스라인에 미국 내 의사들은 의료 과실로 미국인의 8번째 살인자이다 라고 평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 사실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월렉과 인터뷰에서 나는 하루에 2번 120종의 영양소를 섭취한다. 90가지는 필수 영양소이고 다른 30가지는 부차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동물학과 통계학을 근거해 볼 때 이런 영양소는 900가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800가지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 현재 나는 60세이지만 여전히 내 몸무게만큼 들어올릴 수 있다. 나는 조금도 아픈 곳이 없다.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지 월렉이 나는 일주일에 7일간 매일같이 12시간씩 일한다. 한 주에 일주일에 7일간 매일같이 35년간 그렇게 해왔다. 아마 누구에게도 지구력, 기억력 면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다. 연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한다. 선생님은 60세인데도 머리가 희지 않는데 비결은 뭡니까? 동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미네랄의 종류와 기능. 미네랄이란 인체의 성장, 유지, 생식에 비교적으로 소량인 필요한 무기질, 인체나 식품에 함유된 원소 중에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의 총칭이다. 영양물질인 광물질을 말한다.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4%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6%는 앞의 네 원소인데 그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대량 영양소가 30% 정도이고 55에서 70%는 물과 매우 적은 양의 비타민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일부 비타민은 탄소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혼합물로서 생물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고 땅에서 나오는 미네랄은 분자 구조에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어떠한 생물체도 합성하지 못하며 단일 원소 그 자체가 바로 영양소이다. 따라서 미네랄은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그런데 이 NPK 질소만 갖고는 너무나 이게 엉터리 영양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네랄의 종류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있는데 인체 내 함유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섭취 권장량의 100mg 이상을 일일 권장량이 100mg 미만인 무기질을 미량 원소로 분류해서 다량 미네랄에는 칼슘, 인황, 칼륨, 나트륨, 칼륨은 K인데요. 염소, 마그네슘 등 7가지. 이들은 인체 구성의 3.5%를 차지하고 충분히 함유되어야 한다. 미량 미네랄에는 철,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불소, 붕소, 비소, 주석, 규소, 바나듐, 니켈 등으로 인체 내 미량 0.5% 정도의 인체 내에 존재한다. 아주 극소수의 0.5%지만 이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이 역할을 못하고 비타민이 없으면은 우리 필수 영양소들이 역할을 못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인데요. 자,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 유기성 또는 활성 미네랄. 활성 미네랄은 이온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띠고 그래서 무기성 또는 불활성 미네랄로 나뉜다. 무기 미네랄은 공기, 흙, 물 속에 함유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미네랄이고 유기 미네랄은 식물, 동물, 의류에 함유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미네랄이다. 그러니까 미네랄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뭐 플러스 이온이 있느니 마이너스 이온이 있느니 없느니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의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볼 게 없고 천년이면 유기, 그리고 천년이 아닌 땅이나 흙에 있는 것은 무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무기 미네랄은 식물만이 필요로 하며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유기 물질이 되면 인체 내 소화 흡수된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땅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한 식물을 소화 흡수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물은 유기체인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유기체를 먹어야 살 수 있다. 흉년이라도 흙을 먹고 살 수는 없고 초건목 필요는 유기질을 먹어야 된다. 깎아놓은 사과가 변색하는 것은 유기철분이 산화하기 때문이다. 철분을 위해 녹슨 못을 빨 수는 없다. 땅으로부터 직접 추출한 소수의 금속성 미네랄은 쉽게 소화 흡수치 못한다. 단지 5 내지 8%가 흡수되는데 92%는 버려지게 된다. 물에 녹은 미네랄을 식물이 흡수하여 소화시키면 이것이 식물 추출 친수성 미네랄로 탄생된다. 식물 추출 미네랄을
금속성 미네랄에 비교해 볼 때 열에 의해 잘 파괴되지 않고 인체의 화학작용에 의해 변형되지 않으며 효소적으로 잘 활동하는 살아있는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네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은, 자, 물과 미네랄, 물 속에는 유기 미네랄과 무기 미네랄이 존재하는데 인체가 필요로 하는 유기 미네랄은 전체 미네랄 성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한 잔의 오렌지 주스는 30갈론, 약 110리터의 처리되지 않은 수돗물보다 유익한 미네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멸치 한 마리 속에 있는 유기 미네랄은 물 1톤 속에 있는 양과 같다. 그래서 저명한 과학자이며 미네랄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헨리 A. 슈레더 박사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물 속에 든 미네랄은 식품 속에 든 미네랄에 비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아메리칸 메디컬 저널지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거의가 식품을 통하여 충족되며 음료수를 통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니까 물도 좋은 물, 미네랄 수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수물이라도 좋은데 단지 이 식품들을 먹으면 그 자체에 미네랄이 물로 통해서 영양으로 활동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인체의 구성에 있어서 불과 4% 되지 않는 이 미네랄이 생명현상에 작용하는 역할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다. 미네랄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불어 스트레스와 환경 공해가 증가됨에 따라 미네랄, 특히 아연, 칼슘, 철의 필요 요구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신체의 구성 성분은 칼슘과 인은 뼈와 치아 같은 경조직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 뼈와 치아의 칼슘, 인, 불소 등의 농도는 경조직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아연, 구리, 망간 등은 연결 조직의 필수이다. 또한 호르몬, 효소, 비타민 등은 미네랄을 구성 성분으로 함유한다. 산, 염기의 균형은, 자, 미네랄은 식품으로부터 흡수해야 하고 조직이나 체액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많은 대사 반응에 필요한 산도 혹은 염기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여러 미네랄 중에서 어떤 미네랄은 신체를 산성적으로 혹은 염기적으로 체내에서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혈관이나 세포에 들어있는 물이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려면 삼투 현상에 의해 반투과성 세포막을 통과해야 한다. 이동하는 물의 방향과 양은 미네랄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미네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체의 축적 또는 탈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불균형을 일으킨다, 이 말인데요. 대사의 촉매작용. 미네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서 촉매, 마그네슘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 합성 과정에 필요하고 구리, 칼슘, 망간, 아연 등의 무기 원소들은 체내의 이화작용, 동화작용에서 촉매로 또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필요하다. 또 몇몇 영양소의 흡수율은 미네랄에 의해서 더 증가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미네랄이 있어야 비타민 또 필수 영양소를 녹이고 분해하고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 말인데요. 왜 미네랄이
부족한가? 토양의 미네랄 사이클의 붕괴가 심각해졌다. 식물은 자라면서 흙으로부터 미네랄을 흡수한다. 약해진 야채를 보자. 일본 과학기술청 식품 성분조사에서 1994년도 1월 7일에 1952년, 1993년의 성분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오래전의 것이지만 거의 50년의 50년의 간격을 두고 비교해 봤을 때 시금치가 비타민 A 경우에 52년도에는 8,000이라면 82년도에는 1,700, 93년도에는 아주 적게 되어지고 그 기록이 안 됐네. 어떻든 비타민C는 52년도에 150의 수치였다면 82년도에는 65, 93년도에는 8. 말도 안 되네요. 철분은 52년도에 13이었다면 82년도에는 3.7, 93년도에는 0.7%. 칼슘은 82년도에 55였는데 93년도에 39. 이렇게 시금치 역할을 못한다. 토마토를 볼까요? 토마토가 비타민 A만 볼 때 52년도에 400 수치가 82년도에는 220으로 반으로 줄어버렸네요. 철분은 5에서 0.3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토마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 모습만 토마토지 옛날 같은 미네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귤을 볼까요? 비타민 A는 52년도에 2000, 82년도에는 65, 철분은 2에서 0.1, 칼슘은 29에서 22 이렇게 줄어든다. 사과를 볼까요? 비타민 A가 52년도에 10, 82년도는 제로. 야, 비타민 C는 5에서 3, 철분은 2에서 0.1. 이런 철분이 필요하고 이런 영양소가 필요한데 없다니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채소나 과일은 그 모습은 번들어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 질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부추를 보면 비타민 C가 82년도에 25였는데 93년도에 15, 0.6에서 0.6, 82년도 10년 차이니까요. 59에서 50 그래도 줄어들죠. 배추를 82년도에 22에서 93년도 10년 만에 10, 0.4에서 0.2, 35에서 22. 자, 인삼을 보면 52년도에 13,500, 82년은 4,000으로 뚝 떨어져 버렸네요. 비타민 A가. 비타민 C를 볼까요? 10에서 0. 비타민 C가 없다요. 그 다음에 철분은 13에서 3.7%. 이렇게까지 줄어버리는데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산성비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도 있고 농약의 지나친 사용으로 미네랄을 침착해서 흡수 못하게 할 수도 있겠군요. 생육이 빠른 품종 도입 및 일사량이 작은 하우스 재배로, 그죠? 하우스 재배가 너무 많아졌죠. 오랜 경작으로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어졌다. 지나친 화학 비료 투여로 지력이 약해졌다. 충격적이다. 1950년대 시금치 한 단의 비타민C의 영양가를 얻기 위해서는 1990년도에는 19단을 먹어야 그 시금치의 비타민C를 얻을 수 있다니 배만 채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인데요. 왜 미네랄을 보충해야 하는가? 성인병과 현대인의 반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미네랄의 결핍이라는 것이 의학상의 상식이 되고 있다. 4개의 식품군에서 이 영양물들을 모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닥터 월렉은 4대 기초식품군에서 질병을 막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영양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상당량 결핍된다면 평균 10가지의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 예로 구리의 부족은 새치, 흰머리,
이 말이죠. 동맥류 파열되면 운동선수가 뛰지를 못하지요. 간혹 달리기 하다가 쓰러지는 선수들을 봅니다. 발작 등을 유발한다. 90여 개의 기초 영양물은 크게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미네랄은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을 사용하는 신체 기능의 촉매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다른 영양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을 얻기는 어렵다. 미네랄이 없으면 촉매 역할을 못한다. 중요 미네랄의 생리 기능을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